아무것도 하지 않은 도장면 비율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말벌 작업을 완료한 상태도 보면은 정말 미세하게 돌 마크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곽박사입니다. 오늘 섭외된 차량은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은 차량입니다. 바로 제 친구 차량인데, 이 친구가 광택집에 가서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굉장히 좀 비싸게 나왔는데 이 광택 작업이 왜 이렇게 비싼지 제가 오늘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고객의 차량이 디테일링 샵에 이렇게 인도가 되게 되면은 이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본세차를 첫 번째로 하게 됩니다. 본세차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장면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아주. 이 친구가 또 캠핑, 낚시 이런 걸 다녀가지고 낚시 사이트에 막 들어가면서 다 끌고 먹었거든요. 자, 여기까지 본세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광택 작업에 앞서서 본세차로도 지워지지 않는 혈분, 타르 뭐 이런 것들을 반드시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고 난 뒤에 광택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또 사용하는 것이 바로 클레이 작업입니다. 이 클레이 작업이란 거는 말 그대로 찰흙 덩어리를 도장면에 문질러서 도장면에 박혀있는 오염물을 없애주는 그런 원리인 겁니다. 그러려면은 도장면의 윤활력도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클레이 루브. 이게 아니면 퀵 디테일러나 윤활력이 좋은 카샴푸 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레이가 하얀색이지 않습니까? 이 하얀색 클레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클레이 루브를 도장면에 아낌없이 조금 넉넉하게 뿌려주셔야 됩니다. 클레이에도 좀 뿌려주고 살살 돌려주시면 돼요. 이때 절대 막 가압을 하지 마시고 그냥 살살 쳐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도장면이 굉장히 걸걸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클레이 작업을 하지 않고 폴리싱을 하게 되면 이 도장면에 박혀있는 오염물들과 함께 문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광택을 내는 과정 중에서 오히려 더 광을 잃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클레이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도장면 절반 이상을 했는데 이 색깔 차이가 보이십니까? 굉장히 미세한 알갱이들, 오염물들 도장면에 박혀 있었던 거죠. 방금 세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염물들이 도장면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클레이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로 계속 밀고 나가면 또 도장면에 스크래치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오염물이 박혀 있는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어주게 되면 또 새로운 면을 쓸 수가 있죠. 이렇게 더러워지면 다시 또 이렇게 접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클레이 작업이 끝나고 타올로 루브를 깨끗하게 잘 닦아냈습니다. 지금 클레이 작업을 하고 나서 보면 가장 특징적인 점이 도장면이 굉장히 매끈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도장면의 스크래치는 어마어마한데요. 제가 본 차량 중에 손에 꼽을 만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광택 작업 바로 직전에 해주셔야 될 게 이제 마스킹 작업인데, 마스킹 작업이 거의 뭐 광택 작업의 절반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광택 이 패드가 도장면의 경계를 넘어가면서 이런 뭐 플라스틱 부위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경계선마다 마스킹 작업을 해줍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더 꼼꼼한 사람들은 아예 이걸 떼버립니다. 떼버리고 밀고 다시 조립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겠죠. 보시는 것처럼 제가 대충 정말 좀 이쁘지 않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마스킹 테이프로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곧 광택을 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 광택에도 정말 단계가 많네요. 이것만 설명하고 바로 진짜 광택 작업에 들어갈 건데, 여기 보시면 광택 컴파운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벌, 중벌, 말벌 정도가 되겠는데, 이거는 입자 크기에 따라서 3스텝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패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모 패드, 그리고 스펀지처럼 생긴 걸 폼패드라고 합니다. 이 폼패드 중에서도 초벌 폼패드가 있고 중벌, 말벌 폼패드가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거친 컴파운드와 연한 폼패드, 그리고 연한 컴파운드와 또 거친 폼패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합과 레시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광택집 사장님들만의 노하우가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보여줄 것은 초벌, 중벌, 말벌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스크래치가 제거가 되는지 요거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벌부터 한번 돌려볼게요. 초벌 양모 패드에 초벌 컴파운드를 이용을 해서 도장면을 좀 깎아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용 전에 제품을 컴파운드를 잘 흔들어 주시고, 이렇게 4점 해서 이렇게. 자, 먼저 저RPM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약이 어느 정도 펴 발라졌으면 RPM을 서서히 올려줍니다. 기본적으로 이 연마하는 방식은 이렇게 가시면 여기에 한 3분의 1 정도 겹쳐서 내려와서 또 싹 옆으로 가주시고, 그리고 또 3분의 1 겹쳐서 내려와서 옆으로 싹 가주시고, 밑으로 다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위로 이렇게 가서 한 3분의 1 정도 겹쳐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조금씩 겹쳐서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되고, 최대한 이제 수평을 유지를 해서 면과 바짝 붙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방금 이렇게 초벌 작업을 마쳤습니다. 진행하면서 보니까 도장면의 상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최악입니다. 최악. 그럼 먼저 탈지제 같은 걸 이용해 주시면은 도장면의 확실한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도장면의 상태입니다. 초벌을 마치 면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수월이 잡혔는데, 지금 뭐 석회 같은 게 일자로 막 있는 것들이 굉장히 눈에 거슬리네요. 지금 이런 것들. 예. 중벌 작업 가볼게요. 중벌 작업은 스펀지 패드를 이용해서 진행을 할 건데, 자 중벌 약재 들어가답니다. 중벌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도장면의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야, 중벌까지만 했는데 이 카메라에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일단 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거, 초벌만 한 거, 중벌로 넘어오면서 지금 육안으로는 어느 정도 광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을 할수록 굉장히 흥미로워집니다. 과연 마무리 작업, 말벌까지 하게 되면 얼마만큼 도장면의 상태가 좋아지는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패드에 마무리 약재 조금씩 이렇게 4점을 찍어서 렛츠고. 과연 어떻게 됐을지 보시죠. 자 이렇게 마무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도장면 수월이 어마어마하죠. 자, 요게 초벌을 마쳤는데 얼룩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이제 중벌 작업을 하면서 수월 마크들이 상당 부분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벌 작업을 완료한 상태에도 보면은 정말 미세하게 수월 마크가 있는데, 여기에서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다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이 또 상당히 많이 들겠죠. 자 오늘 이렇게 광택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디테일링 샵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광택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오너들도 조금 편하고 라이트하게 할 수 있는 광택 작업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알차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차용품 살 땐 디테일링 박스.